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속속들이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시면 그 문제가 중요하면 이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독자 김주성 님이 저에게 알려준 것은 현재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입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 한 30년 정도 근무한 기능공입니다. 현재 건설 현장에는 조선족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체 근로자의 80에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인력은 1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은 본청부터 능력급여제에서 월 수입 1천만 원씩 벌어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물어보면 1,000만 원 가운데 대개 4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본국에 송금한다고 합니다. 1년이면 한 사람이 3,600에서 4,800만 원을 본국에 보냅니다. 국외로 나가는 돈을 대개 달러로 환산하면 3조 원, 1년이면 36조 원 정도, 300억 달러가 나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정책을 써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 박사님이 방송에서 한번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김주성님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일어난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이 아우성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최저임금제를 내국인들하고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창원 산단에 포면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님은 외국인 근로자 3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내국인들과 똑같이 적용되다가 숙식비까지 별도로 부담하면서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의 소요되는 비용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게 되었다. 그분은 또 이런 이야기도 더합니다. 최저임금이 6,470원에 시작해서 연 2년 오르고 2020년까지 1만 원 수준까지 오른다고 하면은 현재 연봉이 3,100만 원 사람들은 5,300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 여기다 잔업까지 포함하면은 6천만 원이 된다. 소기업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다. 따라서 이 관련된 애로를 아는 중소기업 업체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들은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정부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숙박비나 식비들도 최저임금제 산입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중소기업 중앙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음에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업무 습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업무를 습득하는 시간 동안에는 국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60에서 70% 정도 머문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해서 순차적으로 정상화를 시켜주는 방안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1년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80%, 2년차의 경우는 90%, 그리고 3년차에서 100%를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일명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를 도입하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반응해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 종류, 규모, 지역, 연령 등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는 네 번째입니다. 노동단체 및 인권단체의 반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노동단체와 인권단체는 헌법 제1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 명백히 위반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입니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경쟁기업에 비해서 한국의 임금 수준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2017년 9월 대비 2018년 9월은 국내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37.2%가 급증한 겁니다. 아마 올해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제가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 측과 인권단체의 쟁점은 뭔가? 기업 측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등한 최저임금제를 적용시킴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건비 부담이 오르면 채산성이 악화가 되고 생산 코스트가 증가되고 기업의 도산 위험이 급증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게 기업 측이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논리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소득주도 성장론의 바탕을 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그런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켜서 나라 경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기업 측 주장입니다. 인권단체 측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인간은 국적을 불문하고 평등하다. 따라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평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인권이 도처에 유행하기 때문에 인권단체 측 주장은 이런 노선에 서 있는 분들은 아주 확고한 입장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었던 나라를 한번 보시죠. 질문 두 번째입니다. 똑똑한 나라들, 현명한 나라들은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본래 취지는 실리적인 목적에 따라서 대부분 나라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숙련 기술자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비숙련 노동자에게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일본입니다. 아주 오랜 1970년대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제는 적용하지만 1년 연수 기간 동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종의 차등 적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캐나다입니다. 2012년 4월부터 고용주가 외국인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내국인 기준으로 평균 15% 정도 적게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세 번째, 싱가포르입니다.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 보모죠는 필리핀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불합니다. 싱가포르 기준이 아니고 필리핀 기준에 따라서 임금을 책정하고 한 달 최저임금은 약 45만 원, 싱가포르 달러로 400달러입니다. 45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200만 원 내외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의 국민소득 격차가 3배입니다. 가사 도우미에게 싱가포르는 45만 원을 지불합니다. 한국은 200만 원을 지불합니다. 정책이라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한국의 정책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를 보면은 시행착오나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싱가포르 총리를 지내셨던 고총통 총리가 한국을 방한했습니다. 첫 번째,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는 없다. 강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업종별로, 업태별로 유연하게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청소인력과 경비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가 있다. 청소인력은 2014년부터 한 달에 82만 원, 싱가포르 달러 1000달러, 경비인력은 한 달에 90만 원, 2016년부터 90만 원, 싱가포르 달러로 1100달러입니다.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홍콩. 최저임금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홍콩의 최저임금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홍콩은 오랫동안 최저임금제가 없다가 중국 치하에 들어가면서 최저임금 결정은 경제 지표들을 고려해서 정부가 결정하고 그리고 현지 노동자의 표준 최저임금보다 외국인 최저임금제는 낮게 책정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외국 사례만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임금을 지불해가지고 그 많은 돈이 바깥으로 빠지게 나가니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제 동등 적용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첫째, 모든 다국적 기업은 진출국 임금을 고려해서 임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한국 IBM이 미국 IBM 수준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현지국인 한국의 임금 수준을 보고 한국 IBM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건 아주 상식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할 때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을 줘야 되는 걸 책정할 때 그런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말레이시아 임금 수준을 고려해서 한국에서 정하는 거지, 한국인의 내국인, 한국인들이 100만 원, 300만 원을 받으니까 외국인도 300만 원을 받는다.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구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의 차등 적용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무리한 게 아니고, 인권은 중요합니다. 인권은 최소한의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반드시 국민소득이 그 나라보다 4배, 5배, 6배 많은 나라의 수준으로 임금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임금 격차가 나면은 그것에 맞춰서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지금 뭘 주는가 하니까 숙식 그런 주거 환경을 보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세 번째는 최저임금제 적용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면을 고려해야 되죠. 명분론에 치우치지 말고. 그런데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이렇게 보면은, 아, 승리하게 딸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강한 명분론,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당연히 평등해야 되죠. 그러나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때는 모든 나라가 그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에 준해서 지불하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2배, 3배, 4배 이렇게 지불해야 되냐.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입니다. 지나치게 후한 보수를 지불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국내 자금이 해외 송출로 나가고 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임금 인상은 결국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몰락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뿌리 사업, 토대 산업의 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항상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는 최종 수출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생산 단가, 생산 요소 가격을 잘 조정해 줘야 되죠. 그러면 뿌리 산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동등하게 대우를 받으면 당연히 생산 원가에 영향을 맞추고, 생산 원가라는 것은 수출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경제 원리 혹은 경영 원리에 미뤄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책정 원리는 수급에 맞춰 지불하는 것이고 지나치게 후하게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200만 원을 주지 않더라도 100만 원의 일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면은 100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면 200만 원까지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논리입니다. 관리들만 모르는 논리죠. 100만 원을 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200만 원, 300만 원을 주냐 이야기죠. 그건 경제 논리도 아니고 경영 논리도 아닙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구독자의 제언에 의해서 제가 연구를 시작하면서 정말 한국의 최저임금제를 내국인뿐만 아니고 똑같은 그런 적용 대상과 적용 조건을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관례나 사례에 미뤄봤을 때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런 제도를 지금까지 방치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직접 다루시는 분들은 해외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다루었을 텐데 그런 문제를 방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외국 사례를 참조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다시 이야기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신 국가의 상황을 반영한
현지인, 내국인보다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친시장적이다, 이런 점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